제 발로 열리지 않았을 건데. 누가 좀 더우셔서 그랬구나. 자, 보시죠. 자, 일단 여러분들 대손이 뭔지 좀 이렇게 대손. 자, 여러분 대자는 뭐냐면 우리 빌려줄 대자 쓰고요. 그러니까 빌려줬다라는 건 채권이 있다. 그 채권이에요, 채권. 그리고 손자는 손해 또는 손실할 때 손자 써요. 그럼 해석하면 빌려줬는데 손해가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못 받았다라는 걸 대손이다라고 불러요. 못 받았다. 그래서 못 받았다. 자, 보시죠. 일단 얘를 이해하시기 위해선 지금 하는 얘가 일단 기본적으로 전제가 깔려야 돼요. 자, 보시면은요. 여기요. 특히 여기서 이제 또 주의하실 사항도 설명 하나 드리고 보실게요. 자, 2023년 12월 1일에 제품을 100만 원에 팔고 대금은 다음 달에 받기로 하였다. 이렇게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일단 제품을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계정과목 뭐 적혀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외상 매출금 적혀야죠, 여러분들? 그래서 차변에 외상 매출금 됐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정과목 뭐예요, 대변에? 그렇죠. 제품이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들? 그렇죠. 이것 때문에 문제예요. 뭐냐면 전 여러분들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 제품 팔았으니까 제품이 장부에서 없었어야 정상이잖아요. 맞죠? 근데 제품을 여러분들 장부상에서 없애야 되면 장부에 적혀져 있는 금액을 없애야죠. 지금 제품 장부상이 얼마짜리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보셔야 저를. 몰라요. 이게 정답이에요. 몰라요. 제품 얼마짜리인지 모르잖아요. 그냥 100만 원에 판매한 금액을 알지 얼마짜리 제품을 100만 원에 팔았는지 모르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대변으로 제품을 못 없애는 거예요. 제품을 팔았지만 얼마짜리 제품을 팔았는지를 우리 시험엔 안 줘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배려하려고. 그렇게까지 하면 분계가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알죠? 실제로 이렇게 끊어요. 보시면 여러분들. 실제로 얘 분계 끊어볼게요. 그럼 일단 우리가 상품이나 제품을 팔았을 때 계정 과목이 뭐였죠? 상품이나 제품을 팔았을 때? 상품 매출, 제품 매출이었을걸요? 맞죠? 그래서 상품 매출, 제품 매출, 왜냐면 돈 안 받았어도 인도했으니까. 맞죠? 그래서 제품 매출, 상품 매출은 성격이 뭐였어요? 수익이었을걸요? 주택영어 활동을 벌어들인 거. 그래서 수익이 발생했으니까 대변에 제품 매출 이렇게 적어요. 맞죠? 그리고 만약에 시험에, 이거 적지 마세요. 이거 하면 또 헷갈려요. 만약에 70만 원에 만든 제품을 100만 원에 팔았다라고 하면 분계가 이렇게 돼요. 이거 적지 마세요. 그러면 제품이 장부상에 70만 원 기록돼 있을까? 70만 원에 만들었으니까 70만 원 기록돼 있겠죠? 그렇죠? 걔를 팔았으니까 제품을 적지 마세요. 70만 원 이렇게 까요. 70만 원에 만든 놈이니까 70만 원 기록돼 있잖아요. 100만 원 판 금액이고. 맞죠? 그럼 이거 팔린 것의 원가를 매출원가라고 했었죠? 제품 매출이나 상품 매출의 원가를 매출원가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70만 원은 매출 원가가 돼야죠, 여러분들. 자, 우리 매출원가는 비용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적어, 실제로는. 회사에서 분계할 때.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70만 원에 만들어서 100만 원에 매상을 판 거거든요, 이거. 그럼 워낙 중요한 정보니까 얼마짜리 수익인지 얼마짜리 비용인지 다 표시해요, 원래 다. 모든 회사 그래요. 아셨죠? 표정이 안 좋으신데? 원래 이렇게 해요, 이렇게.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렇게 하면 분계를 4번이나 끊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4번이나 끊어야 되니까 얼마짜리 상품이나 제품은 팔았을 때는 얼마짜리로 만들었다, 샀다를 안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분계가 되게 어지러우니까. 아시죠? 그래서 상품이나 제품을 팔았다라고 하면 그냥 제품 매출 쓰시는 거지 상품이나 제품 얼마짜리를 팔았다, 얼마짜리를 안 낸단 말이에요, 절대. 우리 시험은요.
팔았을 때. 알죠? 그렇게 하면 분계가 이렇게 4번 나와야 되게 복잡해요. 아셨죠? 그래서 이럴 때는 제품을 대변으로 안 까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없앨 때는 장부에서 없애는 거예요. 장부에서. 자, 여기까지 떠들었으면 저는 이제 완료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 좀 조심하셔야 돼요. 대변으로 제품 이때는 안 까요. 얼마짜리인지 모르니까 다시 한번. 자, 그러면 요 채권, 요 2023년도의 제품 매출이라는 얘 수익이죠. 우리 여러분들 비용은 누구 따라다녀야 돼? 회계에서는. 그렇죠. 수익 따라다녀야 돼요. 그죠? 무슨 말이냐면 여기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이제 2023년 12월 31일이 됐는데 내가 이제 당초에 이 거래처에 채권이 100만 원 있었잖아요. 100만 원 있었는데 보니까 자, 거래처에 대한 기사를 접해봤는데 대표자가 쇼크로 사망했대요. 네, 죽일게요. 대표자 사망했대요. 그래서 회사가 뭐야, 대표자 사망했으면 띄어먹힐 것 같은데? 해서 회사가 추정을 한 거 얼마 띄어먹힐지 기말에 알죠? 그걸 대손을 예상한다라고 합니다. 대손 못 받을 거를 예상했더니 그 채권이 10만 원, 100만 원이었죠. 이 중에서 10만 원은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을 했대요. 판단? 자, 그랬을 때 우리 결론부터 왼쪽은 보지 마세요. 다 오른쪽 써요. 자, 잘 들어보실게요. 뭐냐면 자, 들어보실게요. 우리 실제로 우리 지금 12월 31일 날은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을 것으로 예상만 한 거예요? 그렇죠? 못 받을 것으로 예상만 한 거죠.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실제로 못 받았을 때 비용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띄어 먹혔을 때 손해난 거니까.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근데 만약에 이거를 실제로 못 받았을 때가 2025년도래요. 2025년도에 못 받았대. 예를 들어가지고 그럼 2025년도에 관련된 비용이 잡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익 비용 대응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수익은 이 채권과 관련된 수익은 2023년도에 인식이 됐는데 이 채권을 띄어먹힌 게 2025년도라고 하면 이 채권과 관련된 비용은 2025년도에 잡히니까 회계 대원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세요? 이게 회계 처음 하시는 분이 너무 어려워하세요. 짜증나 이렇게 해가지고 수익비용 대응원칙이 워낙 중요하거든. 그래서 뭐냐면 기말에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걸 조기에 미리 비용을 인식을 해요. 다 그래요. 어떤 회사든. 아셨죠? 그래서 12월 31일마다 미리 못 받을 걸 추정해서 미리미리 비용합니다. 이게 다 그놈의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때문에 그래요. 이걸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아셨죠? 근데 보시면 여기 화면 보실게요. 제가 맨날 띄우는 사이트. 근데 이렇게 표시해요. 어떻게 표시하냐면 보실게요. 여기 보이세요? 요거. 단기 매출 채권은, 이거는 여러분 버리시고, 요거는 우리가 다른 회사예요. 무시하시고 일단 매출 채권 생각하세요. 우리 이용자들한테는 외상 매출금 받으러 훔쳐서 그냥 매출 채권이라고 알려준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기말에 매출 채권이 33억 정도 있었던 거예요. 오케이? 33억 있었는데, 이 중에서 6,100만 원은 못 받을 것 같아요.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알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렇게. 추우세요? 얘기하셨으면서 입을 가리시면 어떡해요? 자, 보시면, 말씀하세요. 어차피 제 돈 나가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원장님 돈 나가는 거 괜찮아요. 상관없어. 양아치다라는 생각이 이미 합의된 내용이에요. 알죠? 자, 이렇게 표시해요. 뭐냐면, 우리가 외상 매출금이 100만 원 있었잖아요. 기말에. 근데 이렇게
이 중에서 10만 원은 못 받을 것 같은 거죠. 기말에요. 요렇게 이용자들한테 알려주라는 거예요. 요렇게가 뭐냐면 기말에 우리 회사가 총 가지고 있는 채권이 얼마, 이 중에서 띄어 먹힐 것 같은 거 얼마, 기말에. 그래서 아래에 있는 90만 원은 이 정도는 회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제공하라라는 거예요. 그놈의 유용한 정보 제공 때문에.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세요? 위쪽은 우리 회사가 올해 말에 가지고 있는 채권 총액, 그리고 아래에 있는 가로는 이 채권 중에서 띄어 먹힐 것 같은 거, 그래서 요 아래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회수할 수 있을 것 같은 거. 받아들이시면 안 될까? 유용한 정보 제공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표시해요. 그러면 이 10만 원은 외상 매출금을 직접 빼는 게 아니라 다른 이름을 써서 빼라는 얘기잖아요. 못 받을 것 같은 거를 다른 이름을 쓰라는 거, 다른 이름 쓰라는 거예요. 자, 그게 방금 제가 띄웠던 예입니다. 여기에요. 여기 대손충당금 여기에요. 얘입니다. 얘가 위에 있는 채권 중에 이 정도를 못 받을 것 같아요 라고 채권을 간접적으로 빼는 거예요. 직접 빼는 게 아니라. 맞죠? 채권을 직접 빼버리면 채권의 정확한 정보를 표시 못하는 거예요. 아시죠? 그놈의 유용한 정보의 제공 때문에. 그래서 제가 회계 전반에 걸쳐서 유용한 정보의 제공과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발생주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다 계속 여기 꽂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럼 이 대손충당금은 어디 태생일까요? 본래 위치가. 분계로 따지자면. 채권이 자산이죠. 자산은 차변이죠. 차변을 빼는 놈이니까 어디 태생이에요? 대변 태생이에요. 외워주셔야 돼요. 대변 태생이에요. 대변 태생. 아시죠?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오늘 영상 또 올려놓을 테니까 보시고. 그래서 이 시험에서는 요 직접상각법 인정하지 않아요. 이 직접상각법 듣고 버리세요. 인정 안 하니까. 뭐냐면 얘는 실제로 못 받았을 때 비용 원샷 때려버리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오른쪽 보셔야 돼요. 그렇죠? 못 받을 것 같은 놈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대변에 그럼 얘 대변 태생이다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대손충당금. 그렇죠? 그래서 대변에 대손충당금 10만 원 이렇게 잡아요. 그렇죠? 잡고 지금은 비용이라고 했을 때 그냥 비용. 차변에 미리 비용 10만 원 잡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 항상 회계는 비용을 조기에 인식한다라고 하니 수익 비용 대응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들어보실게요. 실제로 그 여러분들 어디지? 그 혹시 니콜 들어보세요? 니콜? 그 차 여러분들 그 화재 같은 거 발생해서 결함이나 이런 것들 발견되면 차를 전량 니콜했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전에 그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 중에 여러분들 그 전기차 배터리 회사 제일 유명한 데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회사예요. 그죠? 거기가 시총이 우리나라 2위거든요. 삼성전자 다음에. 전기차 곧 시대 도래하니까. 그죠? 걔네들이 배터리를 저기 미국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는데 화재 일어난 거예요. 그죠? 불나가지고 리콜 됐거든요. 그럼 그래서 소송이 걸린 거예요. 그럼 소송이 걸렸으면 실제 회사가 비용 처리할 때는 소송비 나갈 때죠. 소송에서 져가지고. 맞죠? 근데 어차피 우리가 배터리를 납품했었을 때는 수익 미리 인식했을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그 소송 걸렸을 때 얼마의 소송비가 나갈지 추정해가지고 미리 비용 인식했어요. 다 그래요, 다. 모든 회사가. 맞죠? 원재료 가격 인상될 것 같은 미리 막 다 비용 다 인식해버리는 거예요. 저희 회사 이 정도 손해볼 것 같네요. 조기 그 유용한 정보 제공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주들한테. 회계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세요? 마치 이거야. 여러분들 뭐냐면 그 우리가 그 가뭄을 대비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물을 미리미리 우리가 받아놓죠, 댐에. 맞죠? 가뭄을 대비해서 가뭄 나지도 않았는데 미리미리 물 받아놓잖아요. 그게 위험의 조기 인식이에요. 나중에 가뭄을 대비해서 미리 물을 채워뒀다가 실제로 가뭄이 발생하면 그 물을 채워둔 곳에서 방류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아무 그 이해가 아무 그 노력이 없어. 아무튼 네. 아무튼 어떤 느낌인지 되시겠죠? 그래서 비용을 조기 인식한다라고 표현해요. 다 회계 이렇게 해요. 모든 기업이. 자, 보시면 자, 이제 여기 자, 사례.
자, 세 번째 연결되는 사례입니다. 자, 2024년 1월 13일 실제로 거래처에 대한 외상 매출금이 지금 100만 원 있었잖아요. 맞죠? 이 10만 원 못 받을 같은 거고 이 중에서 13만 원을 못 받았대요. 그러면 사례 3번은 실제로 못 받게 된 거죠? 되시겠어요? 자, 근데 보실게요. 본 게 이거 왼쪽 보지 마세요. 왼쪽은 시험에 안 나와요, 여러분들. 요거는 회계에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거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가 위에 있는 걸로 따지면 가뭄에 대비해서 10만 좀 그렇게 하자 10만 톤어치의 물을 채워놨죠. 맞죠? 근데 실제로 가뭄이 발생해서 13만 톤의 물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13만 톤의 물을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구입해야 된다라고 13만 톤의 물을 구입 다 해야 돼요? 이미 10만 톤어치 채워놨잖아요. 거기에서 일단 방류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나머지 더 필요한 3만 톤의 물만 우리가 더 매입 같은 거 해가지고 방류하면 돼. 매입을 한다라고 한다면 방류하면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보시면 자, 외상 매출금은 채권은 못 받아도 감소돼요. 그래서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란 채권을 13만 원 깐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우리가 가뭄을 대비해서 이미 10만 원만큼은 쌓아뒀잖아요. 있죠? 여기에서 먼저 까는 거예요. 물을 채워뒀다가 방류하면 물이 감소해야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대변에 물 채워져 있는 건 10만 원까지니까 10만 톤 먼저 방류. 알죠? 그래서 나머지 3만 톤은 우리가 물을 나머지는 뭐 사가지고 우리가 방류한다든지 해야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예상치 못하게 3만 톤의 물을 더 여러 매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것만 회사가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은 개정 과목을 보지 마시고 그냥 일단 이미 채워둔 게 대손충당금이고 관련된 비용이 나머지 예상치 못하게 더 발생해서 뭔가를 더 사야 되는 거 여러 비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이렇게?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 들어보실게요. 뭐라고 하냐면 대손이 확정이 된 거죠. 요거 아래. 대손이 확정이 되면 미리 쌓아둔 대손충당금을 먼저 없앤다라고 해요. 물 쌓아둔 거 풀고 모자른 금액은 예상치 못하게 더 띄어먹힌 거죠. 예상치 못하게 더 띄어먹힌 건 이건 비용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알죠? 그리고 논리적으로 뭐예요? 여러분 보시면 여기 우리가 10만 원만큼은 기말에 못 받을 것으로 예상만 했는데 미리 비용했잖아요. 맞죠? 그럼 실제로 못 받았을 때 또 비용해요? 그러면 비용을 2번이나 잡는 거예요. 그렇죠? 미리 비용한 게 10만 원 있으니까 나머지 3만 원만 비용 처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거고. 여기 할 때 표정들이 많이 안 좋으시거든. 저는 그 충분히 이해해요. 어떤 느낌인지. 자, 그러면 이제 대손의 회계 처리 보시죠. 해보실게요. 자, 여기 보시면 돼요. 오른쪽 보시면 돼요. 오른쪽, 왼쪽 안 쓰고. 자, 여기. 자, 기말에 회사가 주식회사 대안에 대한 외상 매출금 10만 원이 있었대요. 이 중에서 1%를 기말에 받지 못할 것으로 추정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1,000원은 못 받을 것 같은데 이렇게 추정을 한 거죠. 그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대손충당금이 아까 채권을 까는 놈이니까 대변태생이라면서요. 그래서 대변에 대손충당금 1,000원 잡는 거예요. 그리고 빵꾸 나는 곳에 미리 비용하는 거예요. 비용 계정 과목 지금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비용이라 생각하세요. 지금은. 미리 비용 조기 인식하는 거예요. 됐다가 두 번째 여기 뭐냐면 여기. 자, 이번에는 아까랑 반대 사례. 아까는 채워둔 물도 부족해서 더 매입했죠.
맞죠? 근데 지금 뭐냐 보시면 자, 2기 중에 대한이 파산해서 외상 매출금 중 800원을 못 받게 됐대요. 그럼 이건 실제로 못 받는 거죠. 되셨어요? 그럼 우리가 채권은 못 받아도 감소, 받아도 감소해요. 못 받으면 채권이 날아가는 거고, 받아도 채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외상 매출금 대변에 800원. 요거 보지 마세요. 됐죠? 요거요. 대변에 외상 매출금 800원. 그리고 여기에 비용하면 안 되죠. 왜 비용하면 안 되냐면 이미 나는 1기 말에 못 받지도 않았고 못 받을 것을 예상만 했는데 미리 비용 잡았어요. 수익 비용 대응 원칙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못 받았을 때 또 비용하면 이중 비용이 되는 거예요. 어떤 논리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이미 그럴 줄 알고 여러분들 1000톤의 물을 채워놨죠? 채워놨는데 예상했던 범위 내에서 물을 방류하면 되는 거예요. 800톤만 여러분 800 정도의 가뭄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800만 방류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댐에 물은 몇 톤이 더 남아있어요? 200톤이 더 남아있죠? 1000톤에서 800톤 방류했으니까 댐에 물 아직 200톤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해되시겠나요? 그럼 다시 올해 연도 말에 가뭄이 얼마가 예상될까 우리가 추정해야 되겠죠? 가뭄이 예상된다라는 건 대손이 예상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기말 잘 보세요. 이기말. 자, 이기말. 자, 주식회사 대안에 대한 외상 매출금이 여러 번 변해가지고 5만 원 생겼다라고 가정이에요. 네, 어떤 분이 계시냐면 여기 보시면 선생님 10만 원 중에서 800원 깠으니까 금액이 이상한데요. 그게 아니라 채권이 계속 변하다 보니까 2기 말에 5만 원 있다라는 뜻이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자, 이 중에서 3%인 1,500원을 받지 못할 것으로 추정했대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가뭄이 예상될 때 1,500톤의 물이 필요하겠는데? 되시겠죠? 그럼 1,500톤의 물을 다 채워요, 이기 말에? 아니죠. 아까 1,000톤의 물 채워놨죠, 위험에 대비해서. 물 채워놨는데 실제로 가뭄이 발생해가지고 800톤의 물만 방류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200톤의 물이 남아있죠? 그럼 1,500톤의 물 채워놔야 될 거 아니에요? 예상되니까. 가뭄이 예상될 때 1,500리터의 물을 채워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200톤은 이미 있죠? 그럼 얼마만 더 채워두면 돼요? 그렇죠? 1,300톤만 더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불러요. 대손 충당금이 1,000원에서 800원 감소했으니까 200원 남죠. 이 대손 충당금이 댐에 있는 물 남아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00원 남았잖아요. 근데 기말에 예상한 건 그 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1,500이죠. 그럼 우리가 1,300만 더 채워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대변의 대손 충당금은 1,300원 증가시키는 거예요. 물을 1,300리터 톤만 더 채워두면 되는 거예요. 알죠? 그걸 빵꾸 나는 차변에 비용 그냥 적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되셨어요? 자, 넘어갈게요. 자, 이제 계정 과목 설명이에요. 계정 과목 설명. 자, 요건 이해되시겠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자, 우리가 못 받게 되면 기존에 쌓아두는 물 있죠? 걔부터 먼저 방류하는 거니까 대손 충당금 먼저 까는 거예요. 그렇죠? 아마 교재에는 상계라고 되어 있는데 상계는 반대편으로 까는 게 분계에서는 상계입니다요. 까고 부족하다라는 건 이제 물 채워둔 게 없잖아요. 이제 다 방류했으니까. 맞죠? 그러면 새롭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물을 새로 사서 방류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부족분이라는 건 예상치 못하게 더 띄어먹혔다 그 말이에요. 그건 비용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근데
이게 이제 비용의 계정 과목을 이제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해볼게 보시면. 자, 시험에 이렇게 해줘요. 하시면 자, 외상 매출금이 1,000원이 있는데 이 중에서 실제 못 받은 금액은 350원이었대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무조건 이렇게 못 받았을 때 미리 우리가 예상한 만큼 대손충당금 쌓아두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대손충당금 잔액은 300원이 있다라고 가정한다 이렇게 줘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럼 이미 쌓아두 그렇게 내가 이미 기말에 대비해서 300원을 쌓아뒀어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분기 어떻게 하냐? 일단 350만큼 못 받았으니까 채권은 350이 없어져야 돼요. 네, 그럴 줄 알고 300원만큼 이미 잡아놨죠. 채워넣었단 말이에요. 물을요. 맞죠? 그럼 여기에서 일단 300리터 방류하면 돼요. 300톤 방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손충당금은 채권을 까는 놈이기 때문에 대변태생입니다. 대변태생을 까면 차변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물 없잖아요. 나머지 50원은 어쩔 수 없죠. 여러분 예상치 못한 손실이죠. 예상치 못하게 가뭄이 50이 더 발생한 거예요. 물이 50 더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건 어쩔 수 없죠. 여러분들. 사서 방류해야지. 그렇죠? 자, 근데 이때 쓰는 계정 과목은 대손 삼각비라고 해요. 자, 이제 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외상 매출금은 매출 채권이에요, 아니에요? 매출 채권 맞죠? 우리 매출 채권이 외상 매출금하고 받으러움이라면서요. 그럼 매출 채권은 우리 회사의 주된 영업 활동과 관련이 있는 채권이에요, 없는 채권이에요? 그렇죠. 주된 영업 활동과 관련 있는 채권이기 때문에 얘는 우리 회사의 주된 영업 활동과 관련된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 성격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여기?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매출 채권과 관련된 대손 처리하는 계정 과목 있죠. 얘를 비용 처리하는 계정 과목을 대손 삼각비라고 하고 얘는 판매비와 관리비예요. 암기. 자, 두 번째 좀 하고 바로 실기할게요. 두 번째. 자, 이제 각각의 사례 1하고 사례 1이 연결되지 않습니다. 각각의 사례란 뜻이에요. 자, 적어놨어. 아예 가로치고. 자, 미수금, 매출채권 X는 제가 적어놓은 거지 시험에 안 줘요, 절대. 자, 이제 미수금으로 바뀐 거예요. 외상매출금에서. 자, 미수금 1,000원 중 실제로 못 받은 금액은 350원이래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미 못 받을 줄 알고 300원을 쌓아뒀다라는 겁니다. 대손충당금 잔액은 300원 가정. 자, 그럼 일단 대변에 외상매출금 미수금 까고요. 350. 예. 네, 쌓아두는 대손충당금이 300원밖에 없으니까 됐죠? 얘를 차변으로 300원밖에 못 없애는 거예요. 그럼 예상치 못하게 50원의 손실이 더 발생했죠? 됐죠? 그럼 얘도 비용인데 근데 매출 채권이 아니다라는 건 주된 영업 활동과 관련이 없는 채권이잖아요. 그럼 어떤 비용이에요? 그것도 영업의 비용이죠. 주된 영업 활동 아닌 비용. 이 영업 외의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는 계정 과목은 영업 외의 비용 계정 과목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타 을을 붙여요. 대손삼각비 앞에다가 기타 의. 그래서 우리가 매출 채권이 아닌 채권의 대손을 비용 처리하는 계정 과목을 기타의 대손삼각비라고 부릅니다. 되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 문제 좀 같이 풀어볼게요. 자, 교재 어디로 가시냐면 306페이지입니다. 306. 교재 306페이지.
자, 교재 306페이지의 6번입니다. 306페이지 6번. 회사는 1053. 회사는 1053. 네, 천안테크. 특히 105에는 나중에 또 기출문제로 푸는 거니까 가급적 연필로요. 아셨죠? 가급적. 왜냐하면 답을 기억하실 수가 있어가지고. 자, 문제 2번에 6번 해주세요. 306페이지. 찾으셨어요? 아, 하셨구나. 너무 헷갈려가지고 핸드폰대가 아니라 다 그죠. 요거 대여금, 단기 대여금이 매출 채권 아니잖아요. 입력하셨어요? 컴퓨터 끄셨나? 괜찮은데? 자, 여러분 보시죠. 자, 지금 문제는 지금 단기 대여금이라는 채권을 대손 처리했다라는 건 11월 30일에 못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보시자마자 단기 대여금이 눈에 딱 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때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 대손상각비 이렇게 적었거든요. 왜냐하면 단기 대여금은 매출 채권이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타의 대손상각비 적으셔야 돼요. 맞죠? 요게 외상 매출금이나 받으러금이면 그냥 대손상각비 적으시는 거지만, 그래서 요때 많이 대손상각비 적어서 틀렸어요. 요때 진짜 많이. 예. 자, 그럼 일단 자, 단기 대여금을 못 받게 됐으니까 대변으로 단기 대여금 깝니다. 근데 얘 채권이니까 거래처 걸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동행기업. 네, 금액은 300. 이렇게요. 일단 띄어 먹힐 줄 알고 이미 전년도 말까지 66만 원에 물 채워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66만 원까지는 방류할 수 있죠. 그럼 대손 충당금은 대변 대생인데 감소니까 차변. 차변의 대손. 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 대손 충당금 띄어 먹힐 것 같은 놈이 어떤 채권에 대한 건지 여기 참고란 이렇게 다 있어요. 이거 보고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단기 대여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니까 얘 걸어야 되겠죠. 115번. 되셨어요? 참고란? 66만 원.
그럼 나머지 못하게 더 띄어먹힌 건 비용할 수밖에 없죠. 미리 비용한 적 없으니까. 차변에 기타의 대손삼각비 이렇게 적는 게 답이었어요. 아마 제가 아까 이거 두 개 불러드렸을 건데 다른 애는 아마 매출 채권일 거예요. 띄어먹힌 게. 그러니까 방금 보신 건 매출 채권 아닌 채권을 띄어먹힌 거고요. 아까 또 다른 회차 하나 적어드렸을 거예요. 그 회차는 매출 채권인 채권을 띄어먹힌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해보시길. 자, 이제 여기 다시 보시죠. 자, 여기 대손된 채권의 회계 처리. 대손된 채권의 회수시 회계 처리.